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늦어도 1시간 40분 아니면은 2시간 반 이상 늦게 보고하는 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 정보사령부에서는 31분의 관련 첩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정보본부 등 필요한 기관에 39분 이후로 각각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장관에게 보고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장관님께 보고된 사항은 제가 지금 직접 보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그럼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이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건 정보본부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자, 알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예, 정보본부장입니다. 제가 그날 08시 10분에 장관께 보고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아니 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계획된 시간에 그러면 그게 10시면 10시까지 기다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교수님 얘기를 해야죠. 실제로 그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쏴도 저 보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때 기다렸답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위급성, 긴급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납포했다는 것도 아니었고 납포한 것을 돌려보내겠다고 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어떤 긴급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니죠. 그러면 더 황당한 거죠. 납포된 걸 몰랐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왔으면 더 깜짝 놀래가지고서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7시간도 가지고 날리는 판인데 지금 6일씩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7명이 북한에 가서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전혀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합니까? 전 이 부분 분명히 군에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참 어려운 시기에 장관 취임해서 뭐 남북관계 어렵고 정권 교체기에 또 여러 가지 내부 문제 이런 걸로 아마 참 어려움이 많고 업무 파악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이라 큰 틀에서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내용들 위주로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방부 합참 병무청 방사청 육해 공군 본부 육해 공군 다 그 병사들까지 다 접하고 와서 정말 왜 이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이 추운 데 서 있는가라는 그런 참 물음을 제 스스로 해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질문이나 질타를 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보내왔는데 이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문정인 이 특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뭔 아마추어도 아니고 특보에 자질이 있는 건지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유체이탈법을 써요 항상. 무슨 장관님 보고 뭐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60만 군이 지켜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을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을 책임지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장관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수만 하셔가지고 조직을 모르시는 분 같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이걸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술이라도 한잔 해보세요. 의사소통이 네. 안 돼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이 불안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참 고생하는 전국의 60만 군인들 이번에 정말 제가 참 감격스러울 정도로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 어간의 댓글 사고 때문에 계속 나와요. 야, 이 장관 한 사람 그 당시 한 사람의 의사결정 잘못으로 전 군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애처롭고 정치적인 중립을 그렇게 외쳐대고 지키던 장관이 예하대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해왔는데 자신은 신철을 안 했어요. 지금 사이버 사령관 부르게 밑에의 부하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어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정말 이 군을 지휘하는 분들이 다 반성해야 되고
그러고 정보 활동비, 군사 정보 활동비도 국정원에서 군인들 뭐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분들, 특히 정보 관계자들한테 예산을 주었는데, 자, 우리 사이버 사령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국정원에서 주는 군사 활동비. 간단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안 받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사령관, 뭐 기무사령관 장관님도 받으실 겁니다. 저기 뭐 얼마 받느냐 묻고 싶지 아닙니다. 않아요. 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께서 뭐 질문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는 돈이라든가 예산 같은 건 전혀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 좋습니다. 안 받으면 네. 좋은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서든지. 예. 근데 이 정권 와서 안 하셨다면 참 좋은 일이고, 그런 그 커넥션이 돼 가지고 왜 정치적인 중립을 못 지켰는가? 아, 돈 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저 국정원에서? 저 이해가 안 가요. 편법적이고, 그리고 장관님 밑에는 부하들이 다른 데서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내재돼 있어요. 지금 이제 구룡 코스 저 골프장에 그 지인 그 대통령님 별장이라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지금 완벽하게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군 국방비가 102억 원이 거기에 투입되고 그런 그 절차를 보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장관님이 지금 정말 취임하면서 이기는 군, 공룡을, 표범을 만들겠다고 단언하셨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여요. 그러면 군의 국방개혁이나 적폐의 목표는 이겨서 싸우는 군대 만드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에 저해되는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적폐 청산이고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3군 통합이 아닌가. 3군 통합을 했을 때 정말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도 역대 정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많지요. 예. 이거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국방비도 다니는 데마다 다 입 벌리고 있어요. 국방비 더 달라고, 국방비 더 달라고. 그거 어떻게 충족을 하고 앞으로 첨단 과학부를 만들 것이며, 또 병력 수급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신이 내려와도. 이런 거 다 해결해. 저 보세요. 제가 저거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70대 30의 전력 운영 배우고 전력 증강 배우고의 비교 해보세요. 이거 되겠어요? 이걸 지금 역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3군을 다 통합하면 저와 같이 7가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 서너 번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죠. 이거 다 해결됩니다.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군의 이기주의와 권익보호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고, 또 이제 뭐 독재 정치 시대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힘이 한두 대 집중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군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통합을 하면 문제가 될 거. 이제 그런 큰 틀에서 2가지였어요. 그 지금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상부구주만 이거 뭐 좀 만져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남북 관계가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단계적으로 충격 효과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 보시면 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안 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전부 현역들도 이걸 원해요. 그러면서 안 씁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장관님 성공하시고 국가가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2가지 이야기할게요. 네. 간단하게. 나중에 질문하실 때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바로 약효가 나오네요. 예. 김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감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좀 군인다운 모습으로 좀 당당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북핵을 포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30분 이상 독대를 몇 차례 정도나 했습니까? 독대. 함께 회의 말고. 그런 말씀은 좀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저도 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이 독대를 몇 번 한 그런 지금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언론에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시네요. 아니, 당당하게 하라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답변하라는데 그것도 저도 말씀을 이게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숨기고 뒤로 피하십니까? 자, 이번에 다른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말하자면 국민이 납북됐고 또 국민의 자산이 납포되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초계함, 고속함, 해상 초계기, 해상 전략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국방부가 안보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안보실에서 문의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송환된 뒤에도 그런 어떤 접촉이 없고 이거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계함, 고속함 또는 해상 초계기, 해상 전략 헬기가 뜰 정도로 이렇게 군이 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과 러시아에다 그 관계를 알아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보실하고 이렇게 한 번도 서로 상의도 보고도 없다는 게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이 사례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상세하게 모든 과정들이 한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이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일이 또 그 정부로부터 책임 못 지는 그러한 정부의 모습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3일 핵실험했죠, 북한이? 예.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약 한 달, 또 무기 설계를 하는데 약 한 달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핵무기 생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쾅쾅 생산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그 예측도 있지만 예측도 있을 수 예. 있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더 북한은 그런 예. 부분에서 고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완전히 실전 배치까지 핵을 다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에 의하면 이제 12월이나 내년 1월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작전 계획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또 이러한 안보 전략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국방개혁에 대해서 작전 재념을 아니, 그 전에 만들어진 거 말고 지금 새로운 이런 급박한 상황이 새롭게 발생됐기 때문에 변화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계획된 것을 빨리 진척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방어 대책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대피 시설을 어떻게 마련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북한은 의식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에 자극합니까? 자국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된 문제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북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께서는 북한은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 아니다. 무너질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무너질 정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한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다 그런다면 장사정포라고 합니다. 보통 340문이라고 하죠. 예. 보통 한 빵카에 6개씩 들어가 있다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 60개 정도의 빵카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원들이 가서 봤었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보니까 정말 위력적이고 164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가서 꽂더라고요. 예.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만 우리가 제대로 갖추고 지난번에도 약간의 실수는 오차는 있었지만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실패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실패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한 벙커당 4발씩을 쏜다고 한다거나 한 240발 예. 하나에 8억씩 한다고 하죠. 2천억이면 가능합니다. 북한이 가장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 빼놓고는 자신 있게 우리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하자면 장사정포
서울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고 메테이스가 10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서울 상공을 30분을 둘러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왔었던 이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2천억이면 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이미 기술까지 다 개발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정말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갖출 수 있는 무기라고 보는데 어떤 삼축보다도 우선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이 제 생각과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집중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SCM에서 예. 이렇게 순환 배치 전략 무기에 예. 대한 얘기를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미 미국은 2015년부터 북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았고 그때부터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학군이 그쪽에 기지에다가 F-35B 10대를 올해초 배치하기로 했고 10월까지 16대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미군 기지에 슈퍼 호넷 FA-18 마울 8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호크도 말하자면 5대를 괌에서 오키나와로 가져오기로 했고 이미 한 대가 이동되어 있습니다. 레이건호하고 칼빈슨하고 또 니미츠함 등 이렇게 항모 세척 예. 체계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 부대도 이미 증강을 했습니다. B1, B50, B2 스텔스 폭격기 이거 상시 순환 배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작년부터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대북 휴민트 부대 원상 복귀한다는 것과 미 CIA의 한국 임무단의 구성원들을 충원한다고 하는 것도 북한은 미국은 이미 사실상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도 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치 뭔가 새로 이루어진 것처럼 솔직히 그 전에 발표한 것들 봐본다면 이런 전략 무기를 금년 말에나 말하자면 순환 배치할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자료가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작년부터도 다 2015년부터 배치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믿지 못하게 전략을 수립을 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안보 정책을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정말 이 국방부 장관님께서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솔직히 국방위원회 야당 국방위원으로서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 군은 꽃으로도 때리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의지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뭔가 소신 있게 좀 해주시고 정말 정권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제대로 좀 해줄 것을 간곡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질의 제가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딱 2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안보, 국방을 위해서는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일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엇박자를 내는 듯이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우리 송영무 장관 간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견해에 대해서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이 점에 대해서는 NSC에서도 확실하게 조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송 장관께서 NSC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좀 문제 제기해서 논의를 하시고 조율을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흥진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흥진호 관련해서 이게 무슨 조난인지 납포인지 납북인지 이거조차를 여러 날 동안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이 북한이 송환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면은 완전히 미궁으로 빠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군에서 흔히 작전에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합니다. 예. 물 위에 떠다니는 어선도 그 행방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잠수함을 잡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 또 우리 군에서는
이것에 대한 경계 임무를 확실하게 하고 또 보고 체계도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언급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장관 취임해서 뭐 남북관계 어렵고 정권 교체기에 또 여러 가지 내부 문제 이런 걸로 아마 참 어려움이 많고 업무 파악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마지막 종합국감이라 큰 틀에서 같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내용들 위주로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방부 합참 병무청 방사청 6회 공군 본부 6회 공군 다 그 병사들까지 다 접하고 와서 정말 왜 이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이 추운 데 서 있는가라는 그런 참 물음을 제 스스로 해보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질문이나 질타를 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보내왔는데 이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문정인 이 특보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뭔 아마추어도 아니고 특보에 자질이 있는 건지 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정말 유체이탈법을 써요 항상. 무슨 장관이 뭐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60만 군이 지켜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장관을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을 책임지는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장관을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수만 하셔가지고 조직을 모르시는 분 같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이걸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술이라도 한잔 해보세요. 의사소통이 네. 안 돼서 그런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국민이 불안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참 고생하는 전국의 60만 군인들 이번에 정말 제가 참 감격스러울 정도로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 어간의 댓글 사고 때문에 계속 나와요. 야, 이 장관 한 사람, 다만 남북 관계가 대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단계적으로 충격 효과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저 보시면 뭐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안 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전부 현역들도 이걸 원해요. 그러면서 안 씁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장관님 성공하시고 국가가 성공하고 국가가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할게요. 네. 간단하게. 나중에 질문하실 때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바로 약효가 나오네요. 예. 김중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감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은 좀 군인다운 모습으로 좀 당당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북핵을 포함해서 안보와 관련해서 30분 이상 독대를 몇 차례 정도나 했습니까? 독대. 함께 회의 말고. 그런 말씀은 좀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저도 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이 독대를 몇 번 한 그런 지금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일단 언론에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시네요. 아니, 당당하게 하라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답변하라는데 그것도 저도 말씀을 이게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숨기고 뒤로 피하십니까? 실적으로 자, 이번에 다른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말하자면 국민이 납북됐고 또 국민의 자산이 납포되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은 초계함, 고속함, 해상 초계기, 해상 전략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국방부가 안보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안보실에서 문의도 하지도 않고 이라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지금 완벽하게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군 국방비가 102억 원이 거기에 투입되고 그런 그 절차를 보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장관님이 지금 정말 취임하면서 이기는 군, 공룡을, 표범을 만들겠다고 단언하셨는데, 이거를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하고 관련이 된다고 보여요. 뭐 군의 국방개혁이나 적폐의 목표는 이겨서 싸우는 군대 만드는 맞습니다. 거죠. 그거에 저해되는 요소,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적폐 청산이고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3군 통합이 아닌가. 3군 통합을 했을 때 정말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도 역대 정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많지요. 예. 이거 안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국방비도 다니는 데마다 다 입 벌리고 있어요. 국방비 더 달라고, 국방비 더 달라고. 그거 어떻게 충족을 하고 앞으로 첨단 과학부를 만들 것이며 또 병력 수급을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신이 내려와도. 이런 거 다 해결해. 저 보세요. 제가 저거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70대 30의 전력운영비하고 전력증강비하고의 비교해보세요. 이거 되겠어요? 이걸 지금 역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3군을 다 통합하면 저와 같이 7가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 서너 번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죠. 이거 다 해결됩니다.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군의 이기주의와 권익보호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고, 또 이제 뭐 독재 정치 시대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힘이 한두 대 집중되면 문제가 생긴다 해서 군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데 통합을 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2가지였어요. 그 지금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상보고주만 이거 뭐 좀 만져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늦어도 1시간 40분 아니면은 2시간 반 이상 늦게 보고하는 건 어떻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희 정보사령부에서는 31분의 관련 첩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정보본부 등 필요한 기관에 39분 이후로 각각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장관에게 보고가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장관님께 보고된 사항은 제가 지금 직접 보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그럼 때문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보사령관이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건 정보본부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자, 알고 있습니다. 정보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예, 정보본부장입니다. 제가 그날 08시 10분에 장관께 보고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아니 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중요한 거를 계획된 시간에 그러면 그게 10시면 10시까지 기다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님 얘기를 해야죠. 실제로 그때는 이제 우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쏴도 저 보고 시간이 맞지 않으면 그때 기다렸답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위급성, 긴급성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납포했다는 것도 아니었고 납포한 것을 돌려보내겠다고 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어떤 긴급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더 황당한 거죠. 납포된 걸 몰랐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왔으면 더 깜짝 놀래가지고서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예.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7시간도 가지고 날리는 판인데 지금 6일씩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7명이 북한에 가서 생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전혀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을 합니까? 전 이 부분 분명히 군에서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한 사람의 의사결정 잘못으로 전 군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정말 애처롭고 정치적인 중립을 그렇게 외쳐대고 지키던 장관이 예하대 교육할 때도 그렇게 해왔는데 자신은 신철을 안 했어요. 지금 사이버 사령관 부르게 밑에의 부하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어서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정말 이 군을 지휘하는 분들이 다 반성해야 되고, 그러고 정보활동비, 군사정보활동비도 국정원에서 군인들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분들, 특히 정보 관계자들한테
예산을 주었는데, 자, 우리 사이버 사령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금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국정원에서 주는 군사활동비. 간단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저는 안 받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인가?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 사령관, 뭐 기무사령관 장관님도 받으실 겁니다. 저기 뭐 얼마 받느냐 묻고 싶진 아닙니다. 않은데. 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께서 뭐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는 돈이라든가 예산 같은 건 전혀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 좋습니다. 안 받으면 네. 좋은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권에서든지. 예. 근데 이 정권 와서 안 하셨다면 참 좋은 일이고, 그런 그 커넥션이 돼 가지고 왜 정치적인 중립을 못 지켰는가? 아, 돈 주는데 그냥 공짜로 주겠어요? 저 국정원에서? 저 이해가 안 가요. 편법적이고, 그리고 장관님 밑에는 부하들이 다른 데서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내재돼 있어요. 지금 이제 구룡 코스 저 골프장에 그 지인 그 대통령님 별장